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시죠?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분에게 2020년도 어떻게 될 것인가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한 폐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우한 폐렴이라고 합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니까. 이 애시당초에 중국인 입국을 막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감염시키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짐승이나 뭐 동물이 통해서 감염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했고 중국에서 사람들이 전염이 됐고 또 사람에 의해서 또 전염되는 상황에서 사람을 막아야 되죠. 그 사람을 막는 것은 뭡니까? 입국을 막아야 되는 거죠. 몽고 같은 경우는 중국과 5,0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막았어요. 우리는 생명이 우선이다. 우리는 비록 못 살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몽고는. 버마나 베트남도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환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 그냥 두르시오. 무작 얼마고 두르시오. 지금도 안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이건 100번 1000번 잘못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으킨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병이고 중국에서 일어나서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 오는 바람에 걸렸으면 당연히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막았어야죠. 처음부터. 이 국민들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3차, 4차 감염부터는 이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한대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크나큰 어려움이 닥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는 중국은 이 우한 폐렴으로 중국은 완전히 저는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기왕에도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무너졌지만 이 결정타를 맞은 겁니다. 그 유튜브도 못하게 하는 나라,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탄압하는 나라, 이런 공산국가, 이 나라는 아주 못된 나라예요. 아주 약소국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인접국을.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괴롭혀요. 서해바다 있지 않습니까? 서해바다가 72%가 중국 바다가 됐어요, 지금. 국제법상 자국 영토에서 12LA, 약 22km까지는 자국 바다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걸 무시하고 경도 124도를 위아래로 그어가지고 이쪽은 우리 땅이요, 우리 바다다. 이래가지고 우리 배 못 들어가요. 쫓아나요. 그게 서해바다 전체의 72% 되는 면적입니다. 이런 방송이 전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 코로나가 왜 발생했으며 우한 폐렴이 왜 발생했으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 해서 언론 측면에서 제가 언론의 문제점 측면에서 제가 다른 영상이 2개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이런 중국과 공동운명체를 한다. 공동운명체가 뭡니까? 공동으로 서로 죽고 사는 걸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동으로. 너가 죽으면 우리도 죽고 너가 살면 우리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중국이 무너질 게 확실하고 망할 게 확실한데 공동운명체인 문재인 정권도 당연히 그러면 망하겠네요. 공동운명체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극심한 어려움이 닥칠 걸로 예상이 되고 선거도 저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권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는 중국이 망함과 함께 중국과 공동명체인
문재인 정권도 저는 망한다고 보고, 또 내년도에는 이렇게 철저히 망해야 돼요. 망할 때는. 그래야지 6배 살아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금년도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내년도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입니다. 중국이 그동안에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좌지우지하고 화웨이를 비롯해서 알리바바 뭐 이래가지고 중국이 아주 폼 잡았는데, 전문가들은 2020년이면 4차 산업혁명이 판도가 정해진다고 했는데, 다행히 중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우리한테 기회가 왔어요. 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적인 기술이 5G입니다. 5G가 깔려야 4차 산업혁명이 거기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5G가 세계에 가장 먼저 깔렸고 상용화됐고 어떤가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반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이 꽃을 피울 겁니다.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산업이에요. 제조, 일반 1, 2차 산업혁명의 결과 일어난 조선 선박, 자동차, 뭐 가전제품 이런 모든 제조업들은 공장 만들고 부품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건 반도체 소프트웨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몇 시간 만에 또는 뭐 며칠 만에 뭐 몇 달 만에 이게 구축이 되는 겁니다. 먼저 선점하고 확산하는 자가 차지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들어가는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같은 경우 뭐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매출이익이, 아니 영업이 이익이 1조를 넘지 않습니까? 조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여기 구글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것도 삼성전자보다 몇 배, 아마 10배도 넘을 거예요. 그러한 이익을 공장 하나도 없는데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출현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금년도에 중국이 망하는 것과 함께 이 중국과 공동운명체인 이 정권도 공동운명이니까 같이 망하고, 공산주의 정권이 어떻게 해서 경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건 기업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저렇게 창의를 억압하는 공산주의 정권에서 기업 발전이 될 수가 없죠. 다 국유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은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고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인 중국이 금년에 우한 폐렴과 함께 망하고, 공동운명체인 문재인 정부도 같이 망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새롭게 내년부터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서 우리나라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입니다. 중국이 망함으로써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면, 선거법으로 정광훈 목사를 갖다가 가뒀는데, 선거법 제목이 뭔가 봤더니 그 집회에서 이렇게 중국 공산정권이나 지지하고 여러 가지 수도 없는 잘못을 저지른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우파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 발언 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울산 부산시장 선거하고 드루킹 대권 8,840만 건을 달고 이렇게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청와대에 버젓이 앉아 있고, 이게 말 몇 마디 는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갖다가 유치장에 집어넣고, 이게 올바른 정권입니까? 이런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그 정권의 불의에 맞선 정광훈 목사를
갖다 비난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편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도 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금년에는 이와 같은 그 우리나라의 격변이 일어나고, 우리가 우파가 확실히 이제 금년에는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 것이다. 금년에는 굉장한 고생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제 예상이고 판단입니다. 이건 어떻게나 제 사견이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서에 기반을 두고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